주말에 엄청나게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정치 이슈며 유머거리며 그 어떤 컨텐츠고 뭐고 트렌드고 에스파 신곡이고 뭐고 간에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은 하나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띠어리. 예, 옷은 띠어리지. 띠어리 옷이 좀 예뻐. 네, 좌우당간. 주말에 여러분들 커뮤니티 좀 보셨나요? 바로 일명 설거지론입니다. 설거지론에 대해서 설거지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거지가 아니냐. 거지 아니죠. 설거지 둘 다 써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하여튼 그 설거지로 요즘은 써요. 위에 걸로 설거지, 이 설그지, 예, 설그지로, 예, 설것. 이게 이제 옛날엔 이렇게 썼지. 예. 근데 요즘은 요 위에 게 맞다고 둘 다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요즘은 위에 걸로, 예, 위에 걸로 요걸로, 예, 옛날에는 겉이로, 예, 한 적도 있었죠. 설거지론이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거는 서울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서울 거지 이게 아니에요. 충격적이네요. 예, 설거지론에 말했더니 서울 그지? 이러고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인 접근을 하셨는데, 뭐 물론 이것도 자본주의적이긴 한데, 설거지론이 무엇이냐? 어느 문란한 여자가 나이를 먹고 나서 더 이상 남자가 안 꼬일 때쯤 순진하고 여자를 못 만나보고 냅다 공부만 했던, 하지만 계속 돈은 벌어올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물어서 결혼을 해.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내무부만 하고 남자는 용돈 일주일에 5만 원 받으면서 살고, 집안일도 남자가 설거지하고 남자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독박 육아랍시고 마누라가 징징대는 거 다 받아줘야 되고, 그런 호구 같은 삶을 사는 남자들을 조롱하는 이론이 바로 이 설거지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의 B급 정서에서나 돌 법한 이런 내용이 지금 웬만한 커뮤니티에서 다 돌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 부동산 카페, 무슨 여대, 서울대, 고대 이런 커뮤니티까지 죄다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론입니다. 공대를 나온 삼성 근무하는 퐁퐁남. 퐁퐁남이 아이고. 퐁퐁남이 뭐냐? 설거지할 때 퐁퐁 쓰잖아, 퐁퐁. 그 퐁퐁을 말하는 거예요. 설거지 때에서. 퐁퐁남 풀코스? 인터넷을 달군 퐁퐁 설거지론. 이게 뉴스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히트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지난 주말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군 이 퐁퐁남 설거지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 중심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신조어와 관련한 게시물과 댓글이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진중권은 조차 몰라. 이게 뭐예요? 자, 쾌락을 실컷 즐기다 조건만 따져 사랑 없는 결혼하는 여자와 이 여자도 좋다고 받들어 모시는 남자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신조어들은 이른바 설거지론이었다. 설거지론은 확장된 형태의 여성 혐오이긴 한데, 열심히 노력해 좋은 직장을 얻은 남자들이 젊은 시절 다수의 남성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온 여성의 결혼 파트너가 되는 상황을 설거지에 비유한 것이다. 돈을 쫓아 사랑하지 않는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에 대한 깊은 분노, 단순히 여성 혐오로 넘어 전업주부와 함께 사는 남성을 직접 타겟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 적합하지만은 않아요. 여기에는 전업주부와 함께 사는 남성이 아니라
문란했던 과거에 문란했던 한 여성과 사는 전업주부로 살지만 독박 육아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업이 아닌 남자도 집안일을 무지막지하게 도와주면서 나가서는 또 일까지 갖고 돈까지 다 바쳐야 되면서 용돈 받으면서 사실상은 전혀 혼자 사는 것에 비해서는 전혀 좋을 게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혼자 행복하다고 정신승리하면서 정작 마누라한테는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는 그런 호구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광범위한 지금 표현인 거고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면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다. 여기에 아내 의지에 따른 X is 예. 이게 뭐냐? 아내가 싫어한다는 거야. 남편이랑 하는 거를. 예.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눈치만 보고 아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또 호구가 돼 버리고 만다 이 얘기고 전업주부가 경제권을 부여한다. 역시 인제 제가 말했던 거죠. 남편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마누라가 다 가져가. 그리고 마누라가 용돈을 줘. 남편이 용돈 받고 쓰면서도 그거를 자기네들은 또 좋다고 공유하면서 "내무부 장관님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하는 그 꼴불견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질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결국엔 능력남이 인기녀와 결혼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좀 웃긴 건데 예,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해요. 여기서는 능력남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가 않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적 어떤 그 수입이 있는 그런 남성 계층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바보가 돼서 살고 있는 이상한 매트릭스에 빠져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퐁퐁남은 설거지론에서 파생됐지만 성적 비하의 의미는 덜하다. 외버리면서 전업주부인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설거지로 상징되는 집안일까지 도맡은 걸 말한다. 이런 남성들이 많이 사는 도시의 의미로 퐁퐁시티가 있고 동탄 신도시처럼 대기업 사업장이 있으면서 젊은 근로자가 많이 사는 신도시가 대표적 퐁퐁시티로 꼽혔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 신도시를 타겟팅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나이가 많은 뭐 50대, 60대 이런 부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부들은 좀 젊은 부부들, 30대, 40대 요 사이에 있는 그 부부들 중에서 남성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구짓하고 있네. 라는 거를 지금 조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부에 대한 나이대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감돼서 웃긴다면서 강한 여성 혐오가 깔려 있음에도 논쟁은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잘 벌어지고 있다. 왜? 미혼남 대 기혼남 구도가 크게 있지만 또 20대 40대 간의 세대 갈등 구도도 있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혼 남성과 대기업 근무 기혼 남성 간의 갈등 구도까지 있다. 설거지론에 반발하는 남자들은 설거지론을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도태 남성들의 극언이라고 규정하지만 퐁퐁론의 경우 남들도 주말에 집안일하는 자신의 처지를 희화에 오른 글린 한탄 글려도 올라왔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설거지론을 해서 각성을 한 남성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게 탄력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유부남들이 반발을 했으면은 이게 묻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유부남 중에도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공감을 한다라는 거야. 내 처지가 맞아 이거야. 라면서 어떤 그런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이런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혼자들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퐁퐁 설거지남 자가 문진표.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자신의 수입이 평균 이상이고 아내에게 경제권을 맡기고 있고 자신의 연애 경험이 적거나 없고 현재 아내의 연애 기간이 짧았고 늦게 시작한 연애로 결혼했고 자신이 외벌이임에도 가사를 분담까지 하고 있고 아내가 관계를 거부하거나 관계 시 무표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성적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20대 시절이었다면 지금의 아내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을 거고 적은 돈을 사용할 때도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내의 SNS에 자신의 사진이 적거나 없고 결혼했을 때 금전적으로 자신이 분담한 부분이 더 많았고 독박 육아에 대한 불평을 들은 적이 있고 아내의 낭비 비용이 많고 자신에게 경제력이 왜 메리트가 없고 집안에서 무시받거나 눈치를 보고
아내에게 모성애가 없고 자식을 짐덩어리로 생각하고 아내와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은 지 몇 년이 1년이 넘었고 아내가 다른 남자들이 했던 행동을 자식에게 하지 않는 등의 걸 경험했던 기혼 남성이라면 그런 30대 40대 남자라면 뭐예요? 설거지남 그다음에 퐁퐁남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결혼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요? 호구고 융이고 설거지남이 되는 거고요. 예. 삼성 S대한 직원은 "야 이거 웃긴다. 공감돼서 웃긴다." 예. 실제로 동탄 인근에 사업장을 둔 직원들도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선배들 중에 퐁퐁이들 많다. 공대 나와서 무슨 전자되면서 동탄에서 산다. 퐁퐁 풀코스다. 동탄만 극성의 이유들 모든 퍼즐이 퐁퐁이 맞춰졌다."라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시대적인 특징들 어떤 풍자의 대상들이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왜 이 용어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퐁퐁남처럼 난 살지 않겠다. 도태남 주제라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설거지론 퐁퐁남의 신조어가 등장하자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젠더 이슈가 남녀 간의 논쟁이었다면 이번 사안은 미혼 남성과 기혼 남성 간의 갈등을 대해서 후끈 달아오고 있는 것이다. 설거지론의 개념 정리. 음식은 육식남이 취집녀와의 나눴던 책임없는 쾌락을 상징한다. 예. 설거지는 퐁퐁남이 평생 짊어질 쾌락 없는 책임을 상징한다. 이건 뭐냐? 연애 경험이 없거나 적은 남성이 젊은 시절 성적으로 문란하게 놀았던 여성과 결혼해 사는 것을 남이 먹었던 음식 그릇을 설거지한다는 것에 비유하는 여성 혐오적 뜻을 지녔는데 더 나아가 조건만 보고 결혼한 아내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벌어오는 기계로 여겨지는 경우도 설거지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에 여성들보다 더 반발하고 있는 게 기혼 남성들이다. 연애도 못하는 것들이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 보고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우와 신포도 여우가 포도를 못 따먹자 그거는 쉬어버린 포도야 신맛이 날 거야 라면서 그냥 떠나는 거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예, 전혀 이게 아니에요. 퐁퐁남처럼 살 바에는 결혼 안 해. 일부 유부남들이 심지어 공감까지 합니다. 퐁퐁남은 설거지론에서 설거지 중인 유부남이며 퐁퐁단은 퐁퐁남 집단을 반한다. 퐁퐁남은 그동안 외벌이라면서 전업주민 아내에게 집안 경제권을 뺏기고 용돈까지 받았으면서 눈치를 본다거나 상대방의 거부로 섹스리스가 된 남편을 말하고 있다. 외벌이임에도 가사무담을 강요당해 주방세제인 퐁퐁을 사용해 설거지를 한다 비아냥당하는 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를 내무부 장관이라 부르며 퐁퐁남들이 팩트 폭력을 당하자 반발하는 거라고 주장한다. 그딴 식으로 살 바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자, 일부 유부남들은 설거지에 공감하며 설투, 나도 설거지 중이다. 미투가 아니라 설투래, 설투. 설투를 고백하고 나섰다. 남중 남고 공대를 거쳐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네티즌 A씨는 처음에는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3달 만에 결혼했다. 꺼내서 3달 만에 결혼했다. 애 낳고 와이프가 직장 그만두고 반찬은 가게에서 사 먹고 부부관계도 거부한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설거지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는 1차적으로는 이게 인제 문란한 여성의 전제라는 게 먼저 문란한 여성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거는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주장이 그러면 여성의 순결, 여성의 정조관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냐? 일명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순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걸 하나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고 그 가치 교환에 있어서 순결을 잃은 문란한 여성과 이 순결을 지킨 여자와는 분명히 분리를 해 놓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결을 지킨 여자가 내무부 장관으로서 한다. 이건 약간 좀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전제 자체는 일단 문란한 여자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야. 결혼 전에 문란하게 지냈던 여자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게 문란하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게 물론 뭐 옛날 시절에 사람들도 문란한 사람은 문란했겠지만 아무래도 인간의 역사에선 도시화가 되면서부터는 문란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 이제 농경 사회 같은 경우는 어 최대한 손이 많이 있어야 노동력이 많이 있어야 빨리 걷고 많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산을 해야 돼. 근데 다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내 자식인지를 확신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여자야 자기가 자식을 배 가지고 낳으니까 그 여자와 자식 간에는 굉장히 강한 유대의 관계나 이런 게 증명이 돼요. 어차피 여자가 낳은 거니까 바로 앞에서.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식이라는 건 증명이 되는데 그 애가 남자의 그 유전자를 받은 자식인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걸 그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야. 나랑 완전히 비슷하게 생겼거나. 근데 뭐 자식들이 언제나 뭐 안 닮을 수도 있거든.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그래서 인제 여자의 어떤 정조, 순결, 여자가 한 번도 관계가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어 그 자식들이 '내 자식이구나.'가 쉽게 증명이 되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면에서는 순결이라는 것이 점점 가치를 띠는 면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은 여자들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면 일자리가 넘치니까 남자들로는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가야 돼. 그 여자들이 또 어떤 여자들한테 어울리는 일들이 있죠. 뭐 이러면서 여자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고 남자와 접촉률이 늘어나다 보면은 인제 이게 그 서로 간에 막 스파크가 튀는 거야. 어. 남녀 칠세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가 이렇게 같이 앉으면은 이게 불꽃이 튀어. 그러다가 또 인제 술 한잔 하고 이러면 불꽃이 더 튀어 막. 이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헥스가 이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서로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사실상 이런 물러남이라는 거 자체가 자유 연애 시장에서는 모두에게 좋은 거야. 모두에게 좋지. 뭐 시간 낭비, 돈 낭비할 거 없이 서로가 만족하면 끝이니까 서로에게 불만이 없어. 자유 연애 영역에서는 뭐 누가 누구랑 이거 했네 이거 자체가 뭐 흠이 될 수는 없거든. 자기네들이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상황이 웃기게도 이제 우리가 대비를 시켜 보면 문란한 여자가 있고 문란한 남자가 있어요. 그 얘네들은 남자도 뭐 잘생겼고 뭐 돈이 많거나 뭐 이거 뻐꾸기를 잘 날리거나 뭐 그중에 하나겠지. 여자 같은 경우 예쁘고 몸매 좋고 뭐 남자 비위 잘 맞추고 여자도 뻐꾸기 잘 날리고 뭐 어느 정도 개방성이 있고 이러면은 남자 여자끼리 잘 맞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 여러 파트너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 여자를, 여자 입장에서는 또 많은 남자를.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물란한 애들끼리 지들 눈 맞아 갖고 지들끼리 시집장가 갔으면은 뭘 할 건 없어. 근데 선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서로 간에 있는 거지. 만족을 못 하니까. 그러니 남자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문란한 남자야. 문란한 남자인데 순진한 여자를 만났어. 뭐 처녀야. 순진하고 순결한 처녀를 만나서 문란한 남자가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문란한 여자가 막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30 대가 돼서는 이제 남자들이 안 꼬이니까 어디 순진한 남자애를 꼬신 거야. 뭐 어디 갔더니만 무슨 어학원 뭐 이런 데 갔더니 웬 순진한 남자애가 있어. 딱 봤더니 직업이 좋아. 그래 갖고 이 뻐꾸기 날리고 어떻게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테크닉을 부려서 이 남자를 꼬셨다 이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 이 문란한 남자와 문란한 여자의 결혼 생활을 딱 보니까 문란한 남자가 순진한 여자를 꼬셔서 그 여자가 밥도 해 주고 설거지도 해 주고 막 그래요. 대접받고 사는 거야. 아 음. 문란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이 막 이렇게 뭐 번 돈도 받쳐 줘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 준다 이거야. 대접받고 사는 거야. 둘의 인생은 똑같아. 근데 왜 여자만 이렇게 욕을 먹고 왜 그 여자 쪽 문란한 여자 쪽만 이렇게 타겟팅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즘에는 이혼녀들이나 이혼이 되게 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여성의 문란함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흉은 아니야. 뭐 이미 흔해졌기 때문에. 많이 흔해졌고 성에 대해서 너무 꽉 막힌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이상의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아. 여자가 막
뭐 20대 뭐 후반인데도 여자가 막 뭐 "저 처녀예요." 이러면은 남자들이 볼 때 병 걸린 줄 안다고. '무슨 병 있나? 무슨 이상한 정신병 있나?' 이러고 오히려 더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적절하게 이게 어느 선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혼한 것도 이제 흉이 아닌 세상인데 왜 이 문란한 여자 쪽만 욕을 이렇게 먹을까요? 이게 인제 실제로 설거지론에 있는 실제의 메시지인 거지. 실제 이 내재된 메시지가 뭐냐?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혼수의 불평등이에요. 문란한 남자는 자기가 해온 집이 있고 집을 해왔다는 희생이 있고 거기에 여자가 와서 산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문란함도 집을 해왔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에 의해서 희석이 된다 이거지. 근데 여자는 해온 게 2,000만 원밖에 없어. 혼수 자체에서 이미 불평등이 나온 것들이 간극이 더 커져 버린 거죠. 이쪽은 순진한 남잔데 경험도 없어. 근데 집까지 갖다 바쳤어. 근데 여자는 달랑 2,000만 원 갖고 왔어. 그리고는 이 모든 거를 똑같이 이 집을 해온 문란한 남자처럼 똑같이 누린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흥분을 하느냐? 왜 여기에 과몰입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자 쪽이 갖고 오는 혼수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봤자 냉장고, TV, 무슨 세탁기에 뭐 예물 몇 개 보면 뭐 2-3 천이야. 그런데 남자 쪽에도 이제 지불하려면 이제 10억이야, 10억. 10억, 20억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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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상으로 볼 때는 대충 뭐 한 뭐 10분의 1 여자 쪽이 10분의 1 뭐 아니면 10분의 2 정도 갖고 오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거의 막 심하면 100배 차이가 나. 5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난다고 혼수 자체가. 이거는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게 일어난 거고 여자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여자의 희생은 거의 없어지니까 희생이 없을 거면 순결하게라도 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 바로 혼수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는 설거지론이라는 것으로 기혼 남들에 대한 호구성을 지금 까는 거예요. 기혼 남들의 호구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너는 집 갖다 네가 집을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희생인데 너는 그럼 아내한테 무엇을 받았냐 이거야. 받은 것도 없이 네가 지금 다 갖다 바치고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야? 왜 주변에다가 결혼을 하라고 하고 그게 뭐야? 라는 이런 일종의 이제 조롱이 나오지만 여기 이 안에는 결론적으로 미혼남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혼수가 불평등하다는 거야. 왜 문란한 여자를 위해서 네 집을 갖다 바치면서 벌어온 돈까지 바쳐야 되고 네가 설거지까지 해 주고 네가 집안일까지 해 주냐 이거야. 너는 대체 무엇을 받았냐 이거지. 결혼을 해서 무엇이 좋냐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뭐야? 호구야. 호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문란한 남자의 경우에는 그런 비난이 비껴가는 거예요. 왜? 이만큼 비싸진 집을 해 왔으면 된 거야. 바로 여기에 이 숨어 있는 코드는 혼수의 불평등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등에서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속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돈 냅다 벌고 여자 만날 시간은 없는 매력 없는 남자.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을 때 열심히 놀던 여자를 자기 마누라시고 데려왔는데 결국 얻은 건 아무것도 없는 손해보는 투자. 실패한 투자에 결혼 생활을 하는 남자들을 설거지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또 이렇게 인기를 끈 그 어떤 대목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또 이 혼수 문제 뭐 남녀 문제만 우리가 좀 생각할 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요즘은 여자 쪽에서도 돈을 대줘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어떤 하나의 사고로서 이게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예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 여자가 혼수해 오면 됐지 뭘 집값을 내줘요.'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내가 설거지하라는 거야 이 양반아.' 이러고 이제 목소리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여자도 양심이 있으면 집값의 일정 부분을 이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끌어올려 주질 않으면은 이건 완전히 결혼이 호구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호구들이 자기들이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를 윗세대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원래 부부 관계도 소원해지는 게 당연한 거래. 윗세대들한테는 부부란 건 원래 부부끼리 그러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뭔가 부부 사이라는 게 되게 어색한 이상한 관계야. 뭔가 정의가 내리기가 어려워. 그럼 왜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또 다른 사람이랑 하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결혼 생활을 아예 한 인간이라는 게 성욕을 풀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데 뭐가 그걸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결혼 생활을.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호구가 돼 버리고 많은 결혼 생활을 30대 40대부터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럼 그 여자가 그 남편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을 하지 않거나 다른 걸 보고 결혼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남편들의 불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혼수의 불평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실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설거지론을 듣지 않으려면은 사회적으로 이런 비난을 내 딸이 듣지 않으려면은 뭐 이렇게 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이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내재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혼수의 불평등의 차이가 지금 집값이 오름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 혼수의 불평등이 불만들이 더 커졌다 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면을 좀 꼬집어 보면은 비단 이제 혼수의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생활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금 결혼 생활에서 불신이 너무 많아. 이게 무슨 불신이냐? 여자의 문란함 때문에 우리나라의 친자 확인을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경우가 검사한 것 중에 30%가 아니라는 거야, 친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3명 중 친자 확인하는 3명 중 1명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여자가 엄청나게 문란해졌다라는 거지. 그리고 문란해진 것도 그건 두 번째야. 여자가 남자를 속인다라는 거야. 남의 자식인데 속인다거나 아니면 애 아빠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라든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데이터들이 남자들이 먼저 접하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불신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내 자식 문란한 여자인데 내가 내 자식인지 어떻게 믿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면화 시킬 수가 없잖아. 바로 이런 결혼에 대한 불신, 내 자식에 대한 불신이 남자한테 확신이 없어요. 그 시스템에 뭔가 와주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여자가 순결을 지킨다면은 내 자식인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데 여자가 이미 문란하다면은 불안감이 이제 남자한테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죠. 요런 점들. 또 결혼이라는 생활 자체에서의 이제 불안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아내가 안 해줘. 남자는 막 하고 싶어. 근데 마누라가 안 해줘. 막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마누라가 하는데 남편을 쳐다보지를 않아. 그냥 눈 감고 있어. 그냥 가만히 시체처럼 가만히 있고 막 뭐 그래. 그러니까 뭔가 아내가 적극적이지가 않아. 그냥 옛날에는 남편이 의무방어전인데 이제는 마누라가 의무방어전이야.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만족도 안 되고 불만도 쌓이고 '이게 뭐지?' 하는 거야. 근데 웃기게도 아내가 싫다, 싫다 하다가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순진하고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갑다 이러고. 바로 요런 점들. 그런데 이미 성적인 콘텐츠는 너무 많이 공개가 돼 있고 우리에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 아는 거지. 아무리 순진한 남자도 이제 알 거 아니야. '이게 나는 왜 이런 게 안 되지? 왜 내 마누라는 이런 거 안 해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 마누라는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엔 그런 거 다 했다라는 거야.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남편을 만나기 호구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남자들과 할 거 다 해 놓고 유독
못생기고 매력 없는 남편을 위해서는 되게 짜증내고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점들이 이제 호구론을 더 부각을 시키고 공감대를 만드는 요소가 되죠. 결혼 생활 자체에서 여자가 싫다면 그냥 망하는 건데 남자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럼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한 거죠. 이런 인생을 남자 보고 참고 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시대에 안 맞는 거야. 요즘 같은 때에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 좀 있으면은 굳이 왜 결혼을 하냐? 그냥 즐기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즐길 게 너무 많거든. 특히 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요즘은 또 뭐 이혼녀, 이혼 남들도 많으니까 굳이 사람을 못 만날 것도 없어. 그런 포를 넓힌다면. 이런 점에서는 또 뭐 나쁠 것도 없고 그다음에는 어 혼수의 불평등은 어떤 불평등을 또 만듭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불평등을 만들어요. 나는 재산 분할을 할 거면 그러니까 둘의 결혼 생활에 혼수와 집값의 비율에 따라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값은 이렇게 이빠이 오르고 혼수는 거의 3천이면 떡을 쳐. 근데 집값은 이제 10억, 20억 줘야 되네. 그러면 뭐 비교를 하자면 거의 뭐 50배 이상 들어가는 이런 구조인데 아니 어떻게 이혼할 때가 되면은 재산을 반으로 그냥 나누냐고. 같이 산 것뿐인데. 이건 되게 엉뚱한 면이 있는 거야. 시작부터가 불평등한데 재산 분할할 때는 똑같이 나누래. 이런 같은 경우가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 제가 언젠가 갖고 온 뉴스가 있죠. 이 설거지론에서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어요. 나도 연금 600만 원 받을 수 있네. 연 60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네? 이혼 뒤에 국민연금까지 뜯어갑니다. 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모 씨는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확인 결과 월 50만 원씩 매년 6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남편의 국민연금의 절반을 갖게 된 셈이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 부동산과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족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설거지남 퐁퐁남의 입장이 한번 돼보죠. 이 남자는 여자를 못 만났어요. 여자랑 연애도 못 해봤어. 왜냐면 냅다 그냥 일 구해갖고 일 열심히 해갖고 돈 냅다 번 거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인정을 받는 뭐 어디 자리가 올랐겠지. 무슨 사자 직업을 갖든 뭐가 됐어. 근데 이미 자기가 뭐 꾸밀 줄도 몰라. 옷도 못 입어. 머리는 또 빠졌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쩌어쩌해서 야 너 이번에 32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예, 만나볼게요. 예뻐. 예쁘다. 이러고 갔어. 예뻐. 그 32살 자기보다 한 살 어리거나 동갑이야 또. 근데 자기가 볼 때 너무 예뻐. 왜? 여자 분냄새를 분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자는 뭐 손을 잡아봤냐, 어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냅다 공부만 한 입장에서 예뻐. 예쁩니다 막. 아니에요. 한번 넘어가 버리는 이것만 보면 아니에요. 그냥 막. 그러다가 3개월 만에 결혼해. 응? 그런데 마누라가 안 해줘. 밥도 안 해줘. 뭐 돈 달라고 징징대. 돈.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또 눈치 줘. 무슨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막 이러고 인터넷에 징징대. 지들 어디 신도시 맘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남편 욕이라고 뒷담화 까고 있어. 걔 그 마누라 카톡 봐봐. 다 남편 욕이야. 막 이런. 그런데 재산은 똑같이 나눠. 그러면 뭐 저게 지금 국민연금 5년만 살면 돼요. 5년만. 여러분들 저 절반 저 국민연금 분할이 10년도 아니야. 5년만 살면은 분할 대상이야. 5년이야 5년. 그냥 마누라가 아침밥도 안 챙겨주고 뭐도 안 하고 그거 엑스도 안 해주고 5년만 버티면 절반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거야 완전히. 이건 그냥 빙장한 일반인을 가장한 그냥 꽃뱀이라고 봐야 돼. 이러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 빡이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줘. 윤석열이 해줍니까? 안 해줘. 홍준표가 해주냐? 안 해줘. 안 해준다고. 안 해줘. 안 해줘. 아무도 안 해줘.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주장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된 데에는 비단 이 이슈가 이번에 등장한 건 아니에요. 이미 나온 지가 몇 년 됐어. 이 설거지론이라는 거는 DC 주겔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이죠. 왜냐면 설거지라는 것 자체가 그 주식 용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작전 세력들이 마지막에 개미들 한테 이거 떠넘기고 이제 물량 다 떠넘기고 자기네들이 먹고 도망가는 거, 이게 이제 설거지야. 그래서 그 주식 영화에도 나오잖아. 설거지를 시켜보겠습니다. 지하 3층이 있습니다. 이러고 하거든. 이게 주식 용어예요 원래 설거지 자체가. 그래서 주겔에서 많이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남자들이 호구처럼 사는 애들이 니들이 설거지하는 거지 뭐냐. 뭐 집회와 뭐해야 이러고 집안일까지 다 하고 니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완전히 그 호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 또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이 설거지론이 요즘에 또 이 이슈가 된 데에는 이게 지금 문란한 여자, 즉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문란한 아내, 남자를 많이 만나고 성적 경험이 많은 아내가 자기 남편이랑은 안 해주거든. 그리고 귀찮아하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고 이런 그 남편 사진도 안 올리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없고 남편을 위한 희생도 없고 양보도 없는 거야. 근데도 남편은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좋다고 그냥 마누라한테 돈 주고 뭐 에 이러고 그냥 마누라 눈치 보고 사는 거야 바보처럼.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이게 재미 요소가 있느냐? 비단 그냥 풍자만 하면 뭔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발끈하는 남편들이 있다라는 거야 또. 이게 재밌는 거지. 여기서 이 논리를 이 이론을 가지고 발끈하는 남편이 있다. 발끈하는 여자가 있다. 그건 뭐예요? 그 지 마누라가 문란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발끈할 이유가 없어. 그냥 남들의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호구가 뭐 많겠어요? 이러고 그냥 말면 돼. 나는 아니면 되잖아. 내 마누라가 순결하다 이러면 그만이야. 내 마누라는 그래도 집값에 그래도 한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는 냈어요. 지가 번 돈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그런데 막 개거품을 물고 이런 인생의 루저 새끼들아 이러고 나면은 너 뭐 네 마누라가 문란하다는 건 뭐야? 인정하는 거야 뭐야? 왜 네가 화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굳이 화낼 이유가 없어. 여기서 또 타격감이 있는 거예요. 유부남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화를 낸다? 지 마누라가 문란하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거든. 그 들통이 나니까 거기서 타격감이 있고 또 놀리니까 재밌고. 그러면서 마누라는 문란한데 넌 또 호구라는 인증이라니까 또 그걸로 약 올려요. 이러니까 화도 못 내.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설거지론이라는 게 이런 완성도가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야. 계속 어떻게 보면 호구로 사는 유부남들을 노린 거고, 나는 호구는 아니야. 나는 내 마누라한테 용돈 주고 나는 그렇게는 안 살지. 그러면 너는 아니네.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분리가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을 보면은 지금 각종 커뮤니티가 아주 곤혹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사모 성향의 정치병 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주작글을 올리고 추천수 주작질을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음모론 퍼뜨리고 개소리하고 다 틀려. 세상에 이 사람들 반대로만 예측하면 다 맞아. 없는 얘기 지어내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속에서 살고 있는 정치병 환자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 성향이 또 박사모 성향이야.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계속 추천수 조작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디에 뭐가 나타나고 누가 잡혀가고 이번에 무슨 뭐 어디서 뭐가 될 것이고 뭐 미국이 어떻게 되고 뭐 여기는 뭐 우주군이 어쩌고 뭐 델타포스가 어쩌고 막 나와. 헛소리 개소리 계속해. 그걸로 무한 반복을 몇 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몇 년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몇 년을 계속 무한대로 계속. 그러니 어디 개소리하고 있는 유튜브까지 나와.
그런 개소리 받들어서 돈 쳐받고 앉아 있어. 어디 학력도 좋은 사람이 그 후원금 그 멍청한 놈들한테 후원금 받겠다고 개소리하고 또 개소리하고 또 개소리하고 또 개소리하고 그거 퍼오고 그걸 또 추천수 조작해갖고 단톡방이 돌려가면서 추천수 눌러주세요. 존나게 눌려도 올리고 이거니까 계속 무한하게 짜증나는 계속 개소리가 짜는 무한 계속 그런 거 보고 애들이 짜증나다 나는 뭐 했어요? 그래서 설거지론에다가 지금 몰빵 친 거예요. 이 설거지론의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런 정치병 환자들의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글을 더 이상 보기 싫다고 하는 일종의 폭동이야. 근데 예전에 폭동은 운영진들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도배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론을 만들어서 운영진들이 건드릴 수 없는 걸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커뮤니티들의 정치병 환자들의 글이 올라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야. 적어도 이 유머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젊은 층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정치 헛소리보다는 이 얘기가 훨씬 더 공감이 되고 더 재밌고 그리고 운영진들도 어떻게 터치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까지 있었으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완성도가 있는 이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 시기였냐? 바로 음모론들 정치병 환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 그 피크 지점에서 그냥 그만 좀 하는 이런 메시지죠. 바로 요런 점의 배경이 이 커뮤니티에서 바로 요 내용들이 같이 올라오고 이걸로 완전히 다 도배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 여기서 정치병 환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 설거지론이 대장동 이슈를 숨기기 위한 좌빨들의 음모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한둘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내쫓으려면 방법이 없어. 그냥 계속 설거지론으로 그냥 계속 깔아버리는 거야. 그래야 정치글이 안 올라온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슈로 완전히 다 지금 대동단결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런 배경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그 호구가 되는 것에 대한 솔직히 공포감이 되게 커요. 나는 아무래도 좀 그 뭐라고 하지? 내 명의의 집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 뭔가 내가 지켜야 될 자산이 있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호구가 된다라는 건 진짜 악몽 같은 거야. 막 진짜 마누라가 아침밥도 안 차려줘. 저녁밥도 안 차려줘. 설거지도 안 해. 오빠 돈 줘! 막 이래. 나한테 돈 맡긴 것도 아닌데 아 왜 안 줘? 나 진짜 갈 거야 막. 오빠 왜 공동명의 안 해줘 막. 아니 네가 왜 공동명 몰라. 이제 내가 좀 땡기는 날 여보 만지지 마 피곤해. 뭐 한 것도 뭐 드라마만 쳐보고서 뭘 피곤해야. 막 속으로는 야 씨 너 하루 종일 드라마만 쳐보고서 뭘 피곤은 뭐 피곤은 나지. 내가 설거지 다 했어. 만지지 마 오빠 피곤해. 이건 악몽이야. 다시 태어나야 돼. 끔찍합니다. 예. 끔찍해요. 설거지로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집값이 오른 부분에 의해서 혼수의 불평등 그리고 그 불평등에 따른 남자의 부담감이 커졌다라는 점. 즉 남자가 안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원래 과대한 책임에 놓여 있었는데 이 설거지론에 의하면은 남자가 결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 누려야 되는 그러니까 집을 해왔다는 희생에 비해서 남자가 누려야 되는 이득이 전혀 없는 근데 여자 쪽의 희생은 전혀 없는 이런 호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리스크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고찰해 볼 대목은 있는 거예요. 물론 좀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한 표현이기는 해요. 어떤 설거지라는 표현 자체가 과연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 뭐 이 시대의 성의 개방을 감안했을 때는 뭐 남자나 여자나 문란한 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런 것들이 비하당해야 되는가? 뭐 물론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지. 순결한 여자에 비해서는 뭐 선호 대상은 아닐 테니까.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 시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본다면은 그만큼 결혼이란 제도가
모두에게 희망적이거나 그렇게 막 사랑이 풍만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저 조건에 의해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만 추구하는 그런 일반인을 가장한 꽃뱀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남성들의 불안감들은 굉장히 커져 있다. 그리고 남자가 엄청나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는 동안 그걸 즐기기만 했던 여자들이 아주 손쉽게 남이 이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인승차하듯이 올라타는 것,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사회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나온 배경이 있지 않냐.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커뮤니티에 유행했는가는 당연히 정치병 걸린 박사모 성향의 그런 음모론자들의 글에 더 이상 진력이 났던 유저들의 답답한 면도 한몫을 했을 거다. 그리고 굳이 당신 아내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개거품을 물면서 여기에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거지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까도 나열했듯이 집까지 해오고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 남자가 괜찮은 마누라를 만났는데 그 마누라는 이미 남자가 많았어. 나랑 왜 결혼했지는 약간 믿기지가 않아. 내가 20살 때는 말도 못 걸었을 것 같은 미모의 내 마누라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30대가 돼서는 나를 선택을 했어. 결혼했는데 나랑 안 해줘. 관계도 안 해줘. 밥도 안 해줘. 밥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친구들이랑 문자만 하고 드라마 보고 나랑 대화도 잘 안 하고 할 때는 나랑 쳐다보지도 않아. 별로 나에 대한 사랑하는 표현도 없고 나를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것도 없어. 돈만 달라고 징징대. 그러면 퐁퐁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실 거면은 진지하게 나는 대화가 이게 되는 관계일까 싶기는 해. 그냥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시 5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이혼이 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랑은 빨리 헤어지자. 그리고 진짜 이러니까 결혼보다는 동거를 동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유부남이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 너. 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너 형이 알려줄 때 잘 알아야 돼. 아니야, 됐어. 필요 없어. 들어봐. 야, 너 이거 모르면 나중에 큰일 난다. 용돈 좀 깎더라도 통신비는 따로 받는 게 이득이야. 나온다. 이게 생활의 팁이에요, 여러분들. 통신비는 따로 받는 게 이득이야. 소액 결제 한 달에 10,000원만 해도 1년이면 용돈 12만 원의 상승 효과가 있거든. 형, 나중에 얘기하자고. 야야야, 교통비는 용돈에 포함시키는 게 나아.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은 택시 탄다고 택시비 받은 뒤 택시 안 타면 개이득이거든. 펑펑이 형! 형 인생이 왜 금연 그거인 줄 알아? 형이 번 돈 다 갖다 바치고 용돈 받았으면서 꿀팁이라고 훈수나 두고 아예 공동명의도 해주지 그래. 벌써 해줬어? 뽕뽕이 형! 너 안 그러고 살 것 같지? 1년 후 너 빚 때문에 그러냐? 너 얼마길래 그래? 60억. 60억? 너 증권회사 다니다니 주식한 거야? 주식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선물을 했어. 선물? 선물로 그 돈을 써? 누구 선물을 그렇게 비싼 거 산 거야? 너 여자 생겼냐? 응. 그래요. 이게 최신 설거지론을 풍자하는 최신 밈이었습니다. 60억 선물했는데 여자 만난 거였어요. 응. 자,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이런 호구처럼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혼수가 불평등하고 남자 쪽이 지불해 온다라는 그 부담감이 만들어낸 뭐 이런 웃지 못할 씁쓸한 한 단면이긴 한데 이걸 보면은
일반 남자들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또 무엇을 의심하는지 예 여자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모르겠어. 어떤 결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상이 젊은 사람들에게 좀 좀 뭔가 풀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국가가 법이 너무 결혼 생활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고 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거나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아닌 그냥 안정적인 것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이런 혼수 제도가 됐든 또는 뭐 결혼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지를 좀 고민해 봐야 진정한 혼인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거지론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고요.